걷는다는 것.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딛는 이 발걸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자유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쵸. 아프기 전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하기 시작하면서 그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통증은 점점 선명해지고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의 정체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지 100세까지 튼튼한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릎 통증의 주범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이름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우리 무릎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관절에 아주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충격 흡수 장치인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아, 연골이 닿는다.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 생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연골 조각들이에요. 이 조각들이 관절 안을 막 떠다니면서 뭐랄까 잘 굴러가던 기계에 모래알이 낀 것처럼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삐걱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밖이 아니라 제 몸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거군요. 매끄러운 관절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셈이네요. 네, 딱 그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런데 우리 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죠. 일종의 자가치유 반응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윤활액이 관절을 붓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몸이 스스로를 돕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였군요. 와,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상태가 점점 나빠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총 4기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기는요. 통증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요. 네, 엑스레이는 정상이라고요. 네, 의사도 아무 이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하지만 실제로는 연골에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네요. 오히려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1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놓치고 2기로 넘어가면 연골 표면에 굴곡이 생기고요. 3기가 되면 연골이 절반쯤 닳아 없어져요. 아, 절반이나요? 네, 보통 병원을 찾는 분들이 2기나 3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주사나 약물,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죠. 마지막 4기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단계고요. 이때는 사실상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무게를 평생 지탱하는 이 중요한 무릎 연골, 이걸 전부 다 긁어 모아도 무게가 2g도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2g이면 각설탕 하나 무게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70kg, 80kg 성인을 평생 지탱하는 핵심 부품이 고작 각설탕 하나 무게라니 이건 뭐 정말 인체의 신비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무게는 정말 깃털 같지만 그 역할은 강철 같은 조직이에요. 자료를 보면 연골의 작동 원리를 스펀지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처럼 무릎에 체중이 딱 실리면 연골이라는 스펀지가 꾹 눌리면서 안에 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뱉어냅니다. 아, 그리고 발을 떼서 압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 짜졌던 스펀지가 다시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맞아요. 바로 그때 관절액 속에 있는 온갖 좋은 영양분들을 쫙 빨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골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게 말 그대로 제 연골이 오랫동안 굶어서 목말라 하는 신호였군요.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인데요. 결국 움직여야 산다는 말이 연골에게는 과학적 진실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움직임 자체가 연골에게는 식사 시간이자 청소 시간인 셈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연골을 굶겨 죽이는 일이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움직여야 연골이 건강해진다는 원리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증이 시작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들은 어떡하죠? 당장 약부터 찾게 될 텐데 이 자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이에요. 물론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이 소염 진통제는요, 우리 몸의 위, 심장, 신장 시스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줘요. 약 먹고 속 쓰린 경험, 뭐 다들 한 번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일쑤였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 나온 보고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10명 중 1명은 위궤양으로 진행되고요. 10명 중 1명이요? 네. 더 무서운 건 그 위궤양 환자 10명 중 1명은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망까지요? 네. 무릎 아파서 먹는 약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통증을 잠재우려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죠. 그래서 주사 치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뼈 주사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 주사. 이건 강력한 소염 효과로 통증을 즉각적으로 없애주지만 효과가 짧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맞으면 오히려 연골과 힘줄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연골 주사로 알려진 히알루론산 주사는 어떤가요? 이건 좀 안전하게 들리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뻑뻑해진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유 역할이에요. 움직임을 부드럽게는 해주지만 닳아 없어진 연골 조직을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아, 재생 효과는 없는 거군요. 네, 최근에는 자기피, PRP나 연어 DNA, PDRN을 이용한 주사도 있는데 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인가요?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골 손상 부위가 크지 않을 때 미세 골절술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원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맨뼈가 드러난 부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뼈에 구멍을 뚫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뼈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구멍을 통해 뼈 안에 있던 골수, 즉 줄기세포가 혈액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이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덮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과 비슷한 조직으로 분화해서 빈 공간을 메워주는 원리입니다. 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이 방법은 성공률이 약 90% 달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해요. 정말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놀랍네요. 하지만 이건 일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결국 마지막 4기에는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거군요. 수술 과정도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통증이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네,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낡은 관절을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대수술이에요. 마모된 연골과 뼈를 인공관절 모양에 맞춰 톱으로 정교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제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시멘트로 고정하는 방식이죠. 뼈를 잘라내는... 네, 뼈를 잘라내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그 엄청난 통증을 그냥 참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통증 관리도 수술의 일부로 봐요. 이 자료에서는 후대퇴 신경 차단술 같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수술할 때 무릎으로 가는 여러 신경 중에 통증을 전달하는 가장 큰 신경만 골라서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거예요. 아, 통증 신경만 마취를... 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수술 후에 겪는 극심한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결국 가장 좋은 건 수술 때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네요?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뜨끔했던 부분이 바로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자세들이요. 맞아요. 바로 좌식 생활의 문제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흔히 하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이런 자세들은 무릎이 130도 이상 과도하게 꺾이게 만들어요. 130도나요? 네. 이렇게 되면 무릎 앞쪽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사지만 퇴근하고 소파에 앉으면 무심코 양반다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아차 싶어서 자세를 고쳐 앉죠. 그만큼 무의식적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말 의외였던 게 계단 오르내리기였어요. 저는 당연히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계단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릎에 독이 될 수 있다니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지를 걸을 때 우리 무릎은 자기 체중 정도의 부담을 견딥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3배요? 특히 내려갈 때는 무려 5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5배요? 와. 만약 당신 체중이 70kg이라면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 350kg짜리 압력이 쿵 하고 가해지는 셈이에요. 350kg이요? 매번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제 무릎이 거의 소형차 한 대 무게를 버텨내고 있었던 거네요. 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중을 줄여줄 해결책은 대체 뭔가요? 자료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죠. 바로 이 근육에 답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에요. 대퇴사두근이 튼튼하면 마치 자동차의 최고급 서스펜션처럼 무릎으로 가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위아래서 꽉 잡아줘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아, 근육이 그 충격을 다 먹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를 하는 건 충격 흡수 장치 없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 중요한 허벅지 근육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TV를 보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맞아요.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수평으로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발끝을 꼿꼿하게 세워서 몸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아, 발끝을 세워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해야 허벅지 앞쪽에 정확히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로 10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는 거죠. 처음에는 10초 버티기도 힘들 수 있어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횟수보다 정확한 자세로 허벅지에 자극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승마 자세라고도 불리는 스쿼트입니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마치 뒤에 있는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는 거죠.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요. 너무 깊이 앉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대퇴사두근 단련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핵심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라는 것. 둘째, 우리 연골은 스펀지처럼 움직임을 통해 밥을 먹는다는 사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셋째, 약이나 주사는 임시방편일 수 있으며 그 위험성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허벅지 근육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결국 당신의 체중과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내일 당신의 무릎을 위해 딱 한 가지만 바꿔볼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매일 계단으로 내려가던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일 수도 있고 TV를 보며 잠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